자, 수능완성 실전편 3회 들어갑니다. 19번에는 자, 요 문장 몇 개만 2개 정도만 살펴볼게요. 두 번째 문장에 해석이 조금 약간 비유적으로 나타나는 게 어려워요. 처음에 일단 이제 뭐 그 큰 동물의 소리가 난다. 뭔가 이제 되게 무서운 상황이고, 자, 그 상황에서 동물이지만 킁킁대고 있어요. 앞에서, 문 앞에서. 나는 항상, 그리고 forevermore, 앞으로 쭉 이렇게 forevermore. 자, 나는 항상, 그리고 앞으로도 쭉 consider A as B의 뜻은 A를 B라고 여기다가 뜻이고, 나는 여길 거예요. ringing alarm clock, 울리는 알람 시계 소리는 굉장히 짜증나죠. 그죠? 마치 일어나 울리는 소리. 그 소리를 행복하고 되게 친근한 소음으로 여길 겁니다. 란 얘기는 그 정도로 이 동물의 킁킁대는 소리가 굉장히 위협적이다. 걱정가 내리는 얘기예요. 알람 소리가 귀여울 정도로 뭐 그런 얘기를 한 것이고. 자, 밑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자, I'm lay there에서 lay는 시제가 보시면 처음부터 전부 다 과거입니다. 뭐 했다. lay도 과거 동사고 lie의 과거 동사예요. lie 외웠죠? 뜻이 뭐라고? 주어가 누워있다. 물건이면 주어가 놓여있다. 과거이기 때문에 lay가 된 거예요. 나는 거기에 누웠습니다. 이렇게요. 나는 거기에 누웠습니다. 그래서 laid가 되면 틀리다. laid는 뭐의 과거죠? 동사 lay의 과거죠. lay는 뭐라고? 무엇을 눕히다. 무엇을 놓다? 두다.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lay가 과거 동사로 와입니다. 나는 거기에 누웠어요. frozen, 공포로 완전히 얼어붙은 채로 이렇게 돼요. 요거의 원형은 뭐죠? freeze고, 뭐니? 무엇을 얼리다는 뜻이거든. freezing이 되면 안 돼, 이건. 그치? 공포로 누구를 얼어붙게 만들면 되는 얘기거든. 아니야, 이건 지가 지금 겁을 먹은 거잖아? frozen이고. 자, 그 다음도 보시면 요 파운딩이 된 걸 잡으세요. 지금 앞에 주어 동사가 있죠. 그죠? 그리고서 접속사는 없는 채로 뭐만 있다? 콤마만 존재하기 때문에 뒤에는 파운드가 이게 쿵쾅쿵쾅 뛰다거든. 이게 반드시 ing라는 분사구문이 되어줘야 해요. 예를 들어서 이게 파운드의 과거인 pounded를 쓰면 안 되겠죠. 그지? 과거 동사 쓸 거면 주어 동사가 되기 때문에 여기 뭘 써줘야 돼? 아까처럼 and나 as 같은 걸 접속사를 넣어줘야 돼요. 이게 아니면 접속사 지우고 주어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살려두고 여기다가 분사로 바뀌기 때문에 파운딩으로 분사구문으로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접속사가 필요 있냐 필요 없냐를 잘 봐야 된다. 난 거기에 공포로 얼어붙어서 누웠어요. 저의 심장이 막 뛰는 채로 so that은 뭐라고요? 너무 뭐뭐해서 너무나 크게 뛰어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저의 심장이 audible, 들림에 틀림이 없을 거라고 그 앞에 있는 야수에게, 저의 문 앞에서 숨을 헐떡이는 야수에게. 이 정도 챙기면 됩니다. 나머지는 쉽고요. 자, 그 다음으로 갈게요. 제목. 제가 만나는 모든 아이들은 느낍니다. 자, feel, 느껴지다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가 온다. 되게 편안함이 느껴지게 되는데 그림을 그리면서 아이들이 매우 어릴 때 아이들은 스크롤, 낙서를 합니다. 바로 sheer 뜻이 뭐였죠? sheer 뭐지고? 온전한, 온리와 약간 비슷한 온전한, 바로 창작의 온전한 기쁨을 위해서 낙서를 합니다. 처음에 아이들은 낙서를 하는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발전 과정이 나와요. 아이들이 나이가 더 들어감에 따라 아이들의 mark making, 표시 남기는 것이 harness라는 동사 또 나왔네. 뭐라고 이거? harness? 뭐뭐를? 활용하다, 이용하다. 동요 뭐죠? 동요? take advantage요. 또 아까 employees고, 그지? 또 뭐죠? t로 시작한 두 단어? tap into. 요거 기억하셔야 돼. 나옵니다. 자꾸 번갈아 가면서. 자, 그리고 이 표시 남기기가 또한 이용될 수 있는데 지속적인 패턴 안으로 표시 남기기가 이용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보자. 예를 들어서 많은 아이들이 이제 나무를 그리는데 이게 조금 어려요. 나무를 그리는 거나 자동차를 그리는 묘사가 나요. over이란 건 타원형이고, 잘 봐봐. rest가 원래 뭐죠? rest, 쉬다. 사람이 쉬다, 휴식하다고. 사람이 휴식하고 쉰다는 건 움직인다는 얘기, 그들이 가만히 있다는 얘기야. 가만히 있는다는 얘기죠. 그 부생물일 땐 주어가 가만히 있다, 주어가 놓여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resting에 대해서 놓여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타원형 묶음이기 때문에 어디에? 봐봐. 긴 rectangular는 직사각형이고 정사각형은 정사각형, 정사각형
영어로 square. square가 정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은 rectangle가 되고. 그래볼까? 직사각형 나무 몸통. 직사각형 나무 몸통에 놓여있는 타원형이니까 이게 되죠. 이게 뭐가 된다? 바로 이게 나무가 된다. 요거로써 나무를 그리고 이제 처음에 스크립 낙서에서 표시해서 그림으로 넘어가죠. 그죠? 의사소통의 발전 단계를 말하는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자동차를 그리는데 박스로서. 자, 박스인데 뭐 위에 놓여있는 several circles 몇 개의 원 위에 놓여있는 박스로서 이게 뭐다? 자동차를 그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발전이 되고. 자, 그 다음 커맨드가 원래 뜻이 뭐야? 명령. 그죠? 명령하다. 명령이라는 거에서 쓰임법이나 활용법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몇 개의 단순한 선의 방향에 대한 쓰임법과 함께 예를 들자면 다시 말해서 vertical 뭐죠? vertical 수직. 그죠? horizontal 수평. diagonal 대각선. 그리고 arc는 요거 활 모양. 아치형. 요거 말이에요. 아치형과 같은 몇 개의 단순한 방향의 쓰임법과 함께 아이들은 이제 글 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거, 그지? B 쓸 수 있다. B 쓸 수 있다. vertical과 아치를 합쳐서 B를 쓸 수 있다. C를 써서, 아치를 써서 글을 쓸 수 있다. C를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문자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자, 이런 표시들은 문자가 됩니다. 알파벳이란 문자가 되고, 그 다음에 알파벳을 합치면 단어가 되고, 마침내 full sentences, 완전한 문장이 돼요. 이러한 표시들을 사용해서 아이들은 메모를 남길 수 있는데 테이블 위에.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이 이해하게 될 겁니다. 정확히 말이죠. 그 아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비로소 의사소통의 마법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 질문을 통해서 처음에 낙서에서 의사소통까지 가는 아이의 발전 과정을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그리기에서 언어까지 의사소통의 탄생이라고 다 나왔죠. 3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고. 나머지 읽어보시면 완전히 정답인 얘기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자. 21번. 21번은 보자. 요게 쉬운데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봅시다. 자, 여기서 요 단어를 좀 아셔야 돼요. 따라해볼까? plagiarism. 잘했어. 야, 유리 빼고 해. 다같이 해봐. plagiarism. 야! 해봐. plagiarism. 한 번도 내가 소리를 안 지르는 필요가 없어. plagiarism. 따라해. 왜 안 따라해? 내 발음 그지 같아? 따라해봐. plagiarism. 야, 한 번만 해봐. 해봐. 리즘. 자, 따라해봐. plagiarism.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니들. 하나하나 문제를 끊어서. 큰일 났다, 진짜. 이 표절이라는 단어, 표절. 이 단어가 이제 원래 예전에 항상 줬던 단어인데 이제 안 줍니다. 워낙 자주 나오기 때문에 외우셔야 돼요, plagiarism. 그러면, plagiarize는 뭘까? plagiarize. 무엇을? 표절하다는 뜻이 되겠죠. 자, 보자. 만약 한 학생이 항의한다면, 표절이 be good for는 뭐라고요? be good for, 뭐뭐에 좋다는 뜻이고, be good as은 뭐였죠? 뭐뭐에 능숙하다. 왜냐면 good이라는 게 이게 좋은이라는 뜻과 능숙한이라는 뜻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표절이 그에게, 자신에게 좋다라고 항의한다면, 난 표절이 좋아 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그는 adopt, 채택을 한 것인데, 그 표절을 자기의 목표로서 채택을 했는데, 채택을 한 이유는 그가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표절이 훨씬 더 쉽고 좀 더 하기 수월한, 즐길 만한 거라고. 뭐보다 자기 혼자 작업을 스스로 하는 것보다 표절이 낫다 라고 학생이 항의하게 된다면, 쌤, 나는 갖다 맡길 거예요.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should가 들어가서 should 다시 들어가서 지문에 요지가 되죠. 우리는 즉시 그의 요점을 인정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문의 주제가 남았다. 뭐 하지 말자는 거야? 학생을 위해서 표절을 용인하지 말자. 왜? 표절이라는 게 누구한테 도움이 안 된다? 학생에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지문의 요지가 되겠죠. 뒤에 역접이 없다면. 먼저 이따 확인해보고.
자, 근데 실제 문제 풀 때 여기서 문제 풀고 끝내면 돼요. 왜냐면 뒤에 역접도 없고 슈도 다시 들어가서 초반부터 요지가 나왔기 때문에. 자, 확인만 해보자. 학문적인 정직함의 규정은 존재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요. 바로 모든 학생들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해서. 모든 학생을 위해서 학문의 정직함이 존재하는 것이다. 또 그리고 그 학생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표절 학생 자신. 다른 어떤 사람이, 여보세요? 여기서 이게 any others가 아니라 그냥 any other만 되면 틀렸다는 어법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그지? 아까도 했지만 비교급은 항상 A, B라고 봤을 때 비교의 대상은 항상 동등해야 돼요. 류쌤의 키하고 하영이 비교할 수 있니? 없지. 류쌤의 키하고 뭐하고 비교해야 돼? 하영이 키를 비교해서 만든 거잖아. 그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말은 류쌤의 키는 하영이보다 크다라고 해도 그냥 용인해 줘요. 우리나라는. 그지? 하영이의 키를 말하는 거구나. 근데 영어는 그러면 안 돼. 항상 비교해서 똑같이 언급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자, 비교하는 게 뭐니? 바로 모든 학생의 이익과 그의 이익하고 그의 이익과 다른 어떤 사람들의 이익 두 개를 비교하는 거잖아. 그죠? 다른 어떤 사람의 이익 못지않게 그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학문적 정직함은. 그러니까 이익끼리 비교해야 된다고. 그런데 여기에 any others하고 원래 good이라는 이익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기. 근데 앞에 있기 때문에 뒤에 걸 생략을 한 거라고. 그러면 소유격까지 남아 있어야 정상이라는 얘기지. 다른 사람의 하고 이익을 꾸미는 구조였기 때문에 소유격을 생략하면 이게 비교 대상이 돼버려요. 비교 대상이 통하지 않는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 소유격까지는 남겨둔다. 소유격까지. 어퍼스를 매스까지만 남겨둔다. 자, 다시 말해서 자, 그에게 좋은 겁니다. 뭐가? 하고 삽입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It is 하고 진주어, 가주어. It is 그대 앞에 글씨 있기 때문에 생략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 소고기 때문에 더 써도 되면 안 돼요. 바로 어떠한 다른 학생에게 좋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에게 좋아요. 진주어가 그 기술들을 발달시키는 것. 그 기술이란 획득될 수 있는 기술인데 오직 정직한 학문적 노력, 연구를 통해서만이 말이죠. 그래서 학생 본인에게 좋은 거다. 표절하지 않고 자기의 노력을 하는 것이. 어쨌든 우리는 또 슈드가 나와서 요지죠. 우리는 찾아야만 됩니다. 행복의 이론을. 이 이론은 일치하는 겁니다. 바로 흔한 믿음과. 그 믿음이란 표절을 하는 학생이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못지 않게 자기에게도 피해를 주는 거다. 그러니까 표절하지 말자. 자, 그 학생은, 표절하는 학생은 satisfying, 충족시킬지도 몰라요. 자신의 욕구를. 자신을 즐겁게 스스로 즐겁게 만들지도 몰라요. 그의 목표를 달성할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그는 fail의 통정사, 발달시키는 걸 못하게 됩니다. 그의 생각을. 그리고 그것은 그 자신에게 나쁘지요. 어느 정도까지 그가 그 사실을 깨닫든 못 깨닫든지 상관없이 어쨌든 자기에게 나쁘다. 그러니까 읽어보니 아까 should not 요지 뒤에 똑같은 내용이 펼쳐져서 읽을 필요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더라. 보세요. effect나 impact란 단어 그리고 influence도 명사가 되죠. 영향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오는 항상 이 명사에게 끼치는 혹은 미치는 이라는 뜻을 해줘야 된다고. 학생에게 끼치는 표절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들 때문에 요지가 된다. 이번에 charge라는 단어입니다. charge가 다양한 뜻이 있죠. charge. 여러분 아는 뜻? charge 뭐가 있죠? 무엇을? 핸드폰 같은 거 뭐니? 충전하다. 또 뭐가 있어요? 요금. 명사로. 동사로 요금을 부과하다. 또 명사로 책임. 동사로 책임을 부여하다. 의무를 지우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나쁜 게 나왔을 때 혐의. 뭐냐? 동사로 뭐야? 혐의를 씌우다는 뜻이 있어요. 그 charge라는 뜻이 뭐냐? 바로 무언가 있는데 해당 상황에서 목적어한테 갖다 끼우는 거. 이게 charge입니다. 전기를 갖다 충전시키다는 거죠. 이해됐죠? charge라는 거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 목적어한테 뭔가 갖다 씌우는 거. 이게 charge다. 자, 그 다음 22번 갑시다. 한 가지 오해가 있는데 이건 종종 나타납니다. 바로 글 속에서 이 글은
physical scientist 뭐겠니 이거 한 단어로 물리학자들 뭐죠? 물리적 과학자니까 물리학자들의 오해가 있는데 이 물리학자는 생물학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깥 외부로부터. 자, 그런 오해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이 그다음 보세요. 전명구가 삽입됐지만 빼고 나면 appear 뒤에는 동의 appear, seem, look 있죠? 이 세 가지 동사 뒤에 동사 반드시 뭐가? 투부정사가 돼야 돼요. 그 투비를 지켜줘야 된다. 자, 다시 바로 그 오해가 다음과 같은데 환경이 물리학자들에게는 static entity로 보인다는 겁니다. 두 단어 다 어렵죠. 근데 우리가 외웠던 단어입니다. 일단 entity라는 건 우리가 외웠던 단어 혹시 기억나는 entity? 요거 독립체, 실체를 가진 거 이런 뜻이에요. entity, 독립체, 실체를 가진 거. 그 다음 static이라는 단어도 외웠는데 일단 여러분이 알고 있는 비슷한 단어는 still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still 뜻 부사로 여전히. 근데 여기서 그 뜻이 아니고요. 또 문장 앞에서 연결어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또 다른 뜻이 있죠. 뭐예요 이게? 정지한, 움직이지 않는. 동요가 하나 더 있고 외웠습니다. 바로 스테이션에다가 스테이션이 뭐지? 기차가 정지한 곳이죠. 그치? 비행기가 정지한 곳. 우주 정거장 스테이션. 요게 형용사가 되면 이런 뜻이에요. 스테이션. 스테이셔너리. 정지한이라는 뜻이야. 외웠습니다. 그래서 쭉 독해 연습인가 나왔어요. 자, static이라는 단어 나왔었고 요거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다시 자 물리학자의 오해는 다른 것 같아요. 환경이 물리학자들에게 정지해 있는 독립체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해래. 환경은 실제로 어떻다?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얘기거든. 근데 물리학자는 뭘 연구하는 사람이야 이거? 도르래 하고 막 그지 술에 밀고 할 때 그지 뭔가 물리적 힘이 가해져 움직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환경이 생명체가 들어간 환경이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걸 잘 눈치채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정지한 실체라는 건 기여할 수 없다는 건데 새로운 약간의 정보에 기여할 수 없다는 오해를 해요. 진화가 발전, 진행함에 따라 뭔가 새로운 정보에 기여할 수 없다고 오해를 합니다. 하고 여기까지가 미스컨셉션에 나왔듯이 미스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통념이다. 그리고서 역적이 나왔네, 그지? 이 뒤에 진실이 나오겠죠? 그러나 이것은 minor means도 외운 적 있어요? 결코 뭐뭐가 아니냐 뜻이다. means가 뜻이 뭐라고? means가 수단, 방법이라는 뜻을 그랬죠. 그 어떤 수단에 의해서도 결코 아니다 이런 얘기거든. 결코 뭐뭐가 네 번 하겠어요. 자 그러나 이것은 결코 the case 또 나왔어. the case 뭐랑 똑같다고? the fact랑 똑같이 쓸 수가 있다고요. 이것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far from 뭐죠? 직역하면 뭐뭐와는 거리가 먼. 이것도 결코 뭐뭐가 아니라는 뜻이야. 전혀 뭐뭐가 아닌. 자, 정지해 있는 것과는 거리가 멀게 전혀 정지해 있지 않은 상태로 환경이란 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고요. 제공하고 있어요. 새로운 challenge의 뜻은 도전이라는 뜻도 있지만 뭐가 있다고요? 해결하기 어려운 일. 그래서 난제라는 뜻이 있다고. 또 명사로 이의 제기라는 뜻이 있고 다양한 뜻이 있죠. 주로 이제 어려움을 말한다. 새로운 어려움을 제공하고 있어요. 진화하고 있는 개체들에게 새로운 도전상, 난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은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다. 자, 좀 더 읽어볼게요. 예시가 나오기 전까지. higher라는 거 단어 주의하지라 그랬죠. higher 때 우리가 하이스쿨 때문에 헷갈리는데 higher가 들어가면 higher education이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 higher education? 어떤 교육을 말해 이거? 고딩이 아니라 그러죠. 고등학교가 아니라고. higher education 고등교육이고 영어에서 고등이라는 표현을 쓰면 뭐다? 단계가 상당히 높은 걸 말해요. 그래서 이건 고딩이 아니라 대학교 과정 이상을 말한다고. 대학과 대학원 박사과정을 다 말합니다. higher education이라는 건. 얘도 마찬가지예요. higher organism은 얘는 고등생물이에요. 높은 단계를 말합니다. higher는 높은 단계. 자, 고등생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그러한 변화들인데 이 변화는 만들어져요. 동시대의 다른 유기체의 진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말 발굽으로 보세요. 그 예시를 쓰는 게 이런 거라고. 여기 지금 예를 들어가 없지만 사실상 있는 거로 봐도 무방하죠. 얘가 의도적으로 뺐을 수 있는데 그 뒤에 보시면
주장을 하고 그 뒤에 구체적으로 들어간다. 이 무조건 예시예요. 예시가 나왔기 때문에 지문의 주제는 나왔다. 바로 환경이라는 건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바로 앞에 무슨 내용 나오니 변화하는데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 같이 살고 있는 유기체의 영향을 받아서 환경이라는 건 끊임없이 변화하고 바뀌고 진화하는 것이다가 지문의 주제가 될 겁니다. 뒤에 역접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생물을 둘러싼 생태적 환경은 변화하며 진화에 영향을 미친다. 요게 이제 예시로 나오는데 요 밑에 가지고 좀 어려워요. 자 보세요. 자, 말 발굽의 진화는 5개의 발가락으로부터 말 발굽 하나짜리로의 진화는 가능하게 만들어 왔지요. 말이 빠르게 질주하는 것을 탁 트인 평야를 여기저기 넘어서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화했구나. 자, 그러나 이러한 질주는 no advantage가 장점이 없어요. 말에게는 장점이 없어요. unless 뭐라고? if나 줄임말 만약에 그 말이 chase가 뭐죠? 무엇을? 추격하다, 쫓다. 만약에 말이 predator, 포식자에 의해서 추격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장점이 없지요. 라는 얘기는 반대로 뒤집어 말하면 뭐다? 질주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포식자로부터 추격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질주하는 기능이 생겨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 주장에 대한 근거가 되는 거지. 뭐다? 생명체, 자연상의 환경상의 유기체라는 건 서로 간의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진화를 거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디 보자. 말의 효율적인 메커니즘은 항상 뭐라고요? 시스템으로 해석하시면 그 느낌이 맞아떨어진다고. 달리기 위한 말의 효율적인 시스템은 우드 뒤에 또 have pp가 왔어요. 이거 뭐라고? had 벌레 먹은 것 같아. 어떡하지? 불쌍하다. 어떡하지 벌레? 집을 삼켰는데 벌레가 느껴져서 구멍이.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불쌍해서 벌레가? 수술해서 꺼낼까? 미친 거지? 자, 미안. 쑥 들어갔네 벌레가. 자, 불교거든요. 살생을 저질렀거든. 자, would have pp 어떻게 해요? 진화했을 것이다. 내 뭐가 들어가서 진화하지 않았을 것이다. 보자. 달리기 위한 말의 효율적인 시스템은 진화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보세요. 이거 except that이라는 거. 여기선 지금 except further that이라고 나왔는데 사실 얘가 further fact가 이게 주로 생략이 많이 돼요. 이렇게 아예 안 씁니다. 그래서 except that이라고 많이 나와요. 저는 두 개 다 정리해놨어요. except that이라고 오히려 많이 나오고 이 that은 여기 생략된 further fact에 the fact equal 뒷문장 똑같다는 동격의 접속사 that이에요. 접속사 that. 그래서 이걸 과거의 어법으로 물어본 적도 있어요. 고3 어법에서 접속사 that이랍니다. 뭐 관계되면서 와시되든지 이런 것을 틀린 거예요. 해석은 그대로 하시면 돼요. 주어가 동사하다는 그 사실을 제외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further fact가 생략돼도 사실이라는 단어를 넣어줘야 돼. 원래 있는 거죠. 그 때문에 해석을 해볼까요? 자, 말 달리는 시스템은 진화하지 않았을 겁니다. that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제외하고는 육식의 포식자, 뭐 사자라 치자. 사자 같은 애들이 그와 동시에 좀 더 효율적인 공격의 방법을 진화시킨다는 바로 그 사실을 제외하고서는 말에 빨리 달리는 시스템은 진화하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어렵게 말을 했어. 부정부정문. 이게 아니었으면 이건 아니었을 거다. 그 부정부정 주면 뭐야? 이것 때문에 이거다 이런 얘기죠. 쉽게 말해서 뭐야? 사자가 빠르게 추격하며 공격하는 방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말이 빨리 달리는 시스템을 진화시켰을 거다 이런 얘기야. 부정이 나오면 항상 둘 다 지워줘라. 강조를 위해서 부정 두 개 다 쓴 것이기 때문에 유쌤은 영어를 못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부정 주는 무슨 얘기야? 유쌤은 영어를 정말 잘하는 이런 얘기잖아. 똑같은 거라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사자가 빨리 공격하는 방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말이 지금 빨리 달린 시스템을 만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서로 간에 주고받는 것이다. consequent가 외웠죠? 뜻이 뭐라고? 뭐에 동의어라고? 그러므로 따라서 또 나와서 그지? in consequence에 동의어. 그러므로 따라서 law가 법인데 주로 s가 붙으면 법칙이 된다고요. 법칙들. 자, 뭐에 기반된 upon은 on이랑 똑같다고 늘상 정리해드렸고
자, 생태적 관계에 기반된 법칙들, 서로 다른 종류의 유기체들 사이에서 그런 법칙들이 필수적이지요.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진화를 이해하는데.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생명체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수입니다. 이러한 관계에 대한 파악이. 자, 그 뒤에 보시면 이 투의 근거를 찾아보자. 그래서 인시가 되면 틀렸다는 걸 아셔야 돼요.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는 요게 원래 있던 자리가 어디니 항상 요 뒤에 있던 놈을 전치사 혼자 끝에 두기 그래서 앞으로 땡긴 거거든. 이 to의 근거는 바로 어디가? give 우리가 외웠던 give rise to에서 온 거예요. 뭐의 동요라고? cause의 동요라고. 여기 뒤에 목적어가 없어서 불완전한 문장이 없고 그래서 관계되면서 위치가 왔던 것이고 끝에 있던 to를 앞으로 땡겨서 to이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to 외 전치사는 당연히 틀리게 된다. give rise to라는 수거 동사 파트에서 왔기 때문에 진화가 쭉 야기시켜온 생명의 다양성을 이해하려면 이러한 위에 있는 주고받는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맞더라. 그 다음 23번에서는 형광펜만 살펴볼게요. 그리 어렵지 않아서. 일단 2번에 phrase라는 단어 보세요. phrase. 뜻이 뭐지? phrase, 문구, 구문이라는 뜻이고 동사로는 구문을 만들다. 그래서 표현하다는 뜻이 돼요. 동명사가 돼서 표현이라는 뜻이 되고 그 밑에 보세요. It's crucial. 뭐니 이거? 외웠죠? crucial. 뭐지? 필수적인, 매우 중요한. 동의어 말로 해볼까? 뭐가죠? necessary, 그 다음 essential, crucial, 그리고 critical, 하나 더 vital 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좀 어려운 단어 뭐가 있었어요? 필수적인? 좀 어려운 단어? 요거는 외워보고 오세요. 지금 이거 다 적어놨습니다. indispensable 이라는 단어도 외우겠죠. indispensable. 그치? dispense가 이게 나눠주다, 분비하다는 뜻인데 도저히 나눠줄 수 없는, 꼭 필요한 indispensable. 기억하시고. 자, 필수적입니다. convey 아까 했죠. 뭐라고? 전달하는 거. 대디어를. 여기에 제가 should를 썼는데 should는 그냥 없는 게 맞습니다. 없는 게. 지워버 해주고. 당신이 이해한다는 걸 전달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무엇을? 요게 전체가 이제 주어라고 보시면 돼요. 당신이 말하거나 했던 것이 상대방 사람의 감정을 해쳤다는 걸 당신이 알고 있다라고 전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나 때문에 네가 감정이 상했구나 라고 말해라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게 지문에 이게 들어가서 필수적인 들어가서 지문의 주제가 돼서 바로 답을 찾을 수 있고 instead라는 단어 보세요. 연결어. 동의어 뭐가 있죠? rather, 대신에, 오히려 라는 단어고 이 연결어가 쓰이는 전제 조건은 뭐라고? 항상 앞에 뭔가 아니다, 못한다 라는 부정의 표현이 있거나 내용상 안 한다는 얘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 뒤에 나올 수 있는 연결어다. 그래서 순서나 문장 삽입에서 우리가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다. 앞에 부정이나 아니면 내용상 안 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뒤에 나올 수 있는 것이 instead나 rather다. 요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25번으로 갑시다. 25번 여기 내용 일치 치고는 조금 어려워요. 자, 볼게요. 오늘 목요일 수업에 30번은 못했고요. 29번까지만 풀이 좀 할 거예요. 자, 25번 보자. 미국의 네이티브는 사람으로 따지면 원주민, 토착민이고 지금 식물이나 생물일 때, 식물이나 동물일 땐 토종이네요. 토종. 자, 미국의 토종인 골든시리가 약초 이름이에요. 골든시리라는 약초는 미나리 아제비과인데 알 필요 없어요. 이건 알 필요 없고 패밀리라는 거 이렇게 쓴다. 생물체, 식물 동물에게 쓰면 무슨 과가 된다. 뭐 고양이 과 할 때 패밀리를 써요. 자, 미나리 아제비과의 어떤 멤버인데 이 약초는 요거는 한때 성장했지요. 굉장히 풍부하게 동부 낙엽성 낙엽이 있는 숲속에서 미국에서 자라는 애구나. 자, 그 다음 보자. 이 밑에는 저는 뭘 설명하냐면 골든 실이라는 게 이렇게 합성어거든. 골든이라는 단어하고 실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요 이름이 완성되었어요. 요 이름이 어떻게 해서 탄생되게 됐는지를 그 근거를 유래를 설명을 합니다. 주로 이제 외형을 본따서 이 이름이 만들어져요. 통칭 골든이라는 요 단어 부분은 나오는데 밝은 노란색의 interior 그대로 인테리어가 되죠. 내부라는 뜻이 내부. 그 식물의 다육질의 뿌리줄기
약간 밝은 노란색 내부로부터 이 용어가 나왔는데 뿌리줄기 해석이 어려우니까 줬어요. 땅 밑에 있는 줄기인 여기에서 거기서 이름을 따왔고 두 번째 seal이라는 단어는 이건 지칭하는 건데 조그맣고 원형이 표시를 지칭하는 거예요. 이 표시는 어디 위에 놓여져 있냐면 그 뿌리줄기에 뭔가 뒤틀려 있고 주름진 표면 위에 표시가 있는데 여기 이걸 지칭하는 겁니다. 근데 자 이러한 표시가 이게 선행사예요. 이 표시는 생각되어졌습니다. resemble이라는 단어의 특징은 일단 뜻은 뭐다? 뭐뭇을 닮다, 뭐뭐와 닮다. 뒤에 with를 전치사를 절대로 쓰면 안 돼요. 뭐와 닮았다고 생각이 되냐면 이 뿌리 부분의 표시가 바로 장식용 봉인과 닮았다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이 장식용 봉인은 옛날에 사용되었던 것인데 찍기 위해서 따뜻한 왁스는 이제 촛농 같은 거 있죠, 그죠? 촛농 같은 거 녹이면 해서 굳어지는 거. 따뜻한 왁스를 봉투에 플랩이라는 건 봉투가 있으면 여기 있죠. 여기 그 윗부분이 덮잖아, 그지? 여기 이제 실이란 걸 딱 이제 촛농해서 이렇게 딱 찍었거든. 이렇게 촛농 같은 거 한 다음에 딱 찍었거든. 찍는 이 도구 있죠. 동그란 도구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요 동그란 모양의 뭔가 이제 봉인 같은 게 생기겠지, 그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투에 봉하는 부분이 따뜻한 왁스를 찍기 위해서 예전에 사용되었던 장식용 봉인, 그 동그란 모양, 그걸 닮았대. 그래서 seal이라는 이름이 갖다 붙은 거예요. 그래서 golden이라는 건 그것의 색깔 때문에 붙었고 seal이라는 단어는 바로 그것의 shape, 모양 때문에 갖다 붙었다. 이렇게 이름의 유래가 나오게 되었고, 자, 네이티브 아메리카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인디언이래요. 인디언. 그러니까 토착 미국인들. 자, 인디언 부족들이 골든 씨를 사용했는데 만들기 위해서 아름다운 황금색의 다이가 먼저 이게 염료나 염색약이 되죠. 아름다운 염료를 만들기 위해서 자, 원주민들은 또한 사용했는데 그 약초를 의학적으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자 보세요. 요게 지금 밑에가 틀렸죠. introduce 뭐다? 뭐뭇을 소개하다, 도입하다요. 봐봐. 직역을 해보면 유럽의 정착자들을 도입했는데 어디로? 그 약초에 치유하는 프로퍼티가 뜻이 두 개 있었죠. 첫 번째 뜻, 수특 영어에 나왔던 거 프로퍼티 뜻, 자산, 재산, 부동산이라는 뜻이 있고, 여기서 지금처럼 주로 복수를 쓰게 되면 거의 항상 이 뜻이라고 했죠. 특성이나 특징이라는 뜻이 있다. 그것에 치유해주는 특성으로 유럽 정착자들을 소개해줬다는 얘기는 뭐다? 이걸 알려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럽의 정착민들에게 이 기능을 알려줬습니다. 1970년대에. 자, 1세기 이후에 100년 뒤에 골든 씨는 gain 뜻이 뭐라고요? 뭐뭇을 얻다. 어떻게 할까, 그지? 자, 골든 씨는 얻게 되었는데 such that에서 중요한 건 이토록 대단한 명사라서 이렇게 돼요. 이토록 대단한 인기를 얻게 되어서 이 골든 씨는 상당히 지나칠 정도로 수확이 되었습니다. 너도 나도 다 따랐어요. 이것은 일종의 공격인데 이 공격은 계속되었죠. 20세기까지 말이죠. until 직독직해로 그러다가 야생묘가 이 골든실의 야생묘가 그러니까 야생으로 자라는 그놈이 합법적으로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만 따가라.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자, 그다음 요 뒤에는 지금 둘 다 분사구문으로 이어진 거예요. cultivate 뜻이 뭐더라? cultivate 무엇을? 배양하다, 경작하다, 기르다는 뜻이에요. culture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게 기본적으로 배양이라는 얘기거든. 배양. 인위적으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화가 되는 거죠. 인간이 만든 거, 문화가 되는 거예요. agriculture 뭐냐? agriculture. 이게 뭐야? agriculture. 농업이지, 그지? agri라는 게 이제 그 자연, 풀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이게 농업이 되는 것이고. 자, 이 현재 배양되긴 되지만 being이 생략된 구조예요. 경작되긴 되지만 여전히 scarce 뭐랑 동의하죠? rare, 드문, 희귀한. 경작이 되긴 되지만 그러나 여전히 희귀한. 야생에서는 여전히 희귀한. 이 골든씨는 가장 최고로 잘 팔리는 약초 보조식품입니다.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도와주기 위해서 digestion 뜻이 뭐죠? digest 뭐지? 소화시키다. 소화입니다. 소화를 도와주고 감염을 치료해주고 면역 체계를 증진시키는 걸 목적으로 거래되는 아주 훌륭한 약초입니다. 그 다음
28번 갈게요. 자, 어법. 뭐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2번을 답으로 못 찍은 사람은 신한 거죠. 그죠? 관계사 문제인데. 많은 유전적, 생물학적 시스템들은 통제해요. 배고픔과 satiety,는 포만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satisfy랑 같이 어근을 공유한다고 보시면 돼요. 가득 채우는 거. 배고픔과 포만감을 통제하는데, 그러면서 보장합니다. 사람들이 먹을 것을 충분히 바로 충족시킬 만큼. 우리 외웠던 단어, 그지? 그들의 에너지 욕구를 충족시킬 만큼. 얘가 묻는 건 지금 그들의 에너지 필요를 충족시킬 만큼 충분히라는 부사를 꾸미는데, 투부정사가 부사 꾸밀 수 있냐를 묻는 거예요. 당연히 꾸밀 수 있지. 중2 때 배웠죠. 투부정사의 3가지 용법이라고 배웠죠. 용법이라는 건 그렇게 쓴다는 얘기거든. 첫 번째 뭐가 있니? 뭐만 건.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투부정사를 뭐로 쓴다? 명사로 쓴다. 두 번째,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로 쓰는 뭐뭐 할. 세 번째 뭐가 있니? 부사로 쓰는 것도 있죠. 부사는 뭐가 가능하다? 명사 뺀 나머지가 죄다 수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사를 꾸미는 투부정사의 부사가 맞다는 결론 나오는 거예요. 맞는 거고. 자, 대부분의 인간의 역사를 통틀어서 충분한 음식을 얻는 것은 주요한, 아까 뭐라고 채웠는지가 난제, 어려움이라는 뜻이라고, 주요한 어려움이었어요. 옛날엔 먹이 확보가 쉽지가 않았다. 인간의 몸은 발달했는데 기능하도록 어떤 환경 속에서 위치가 맞다면 뒷문장은 어때야 돼요? 주어나 목적어 등 때에 따라 보호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된다고. 근데 보시면 안전해요. 음식이 아까 나왔네? 희귀했다. 그리고 높은 수준의 물리적, 신체적 활동이 의무, 요 단어 몰라서 좀 틀릴 수 있겠다. mandatory, 의무적이라는 뜻이에요. 의무적이었다. 생존을 위해서. 뒤에 각각 이 형식으로 빠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관계부사 where이다. 앞에가 장소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음식 구하려면 막 뛰어다녔대. 자, 이러한 상황은 result in은 많이 배웠죠? 야기시켰는데 이 발달이란 다양한 생리학적 시스템의 발달을 야기시켰어요. 몸의 흐름이 원활하더라. 이러한 시스템은 부추겼는데 몸이 deposit 뜻이 뭐예요? 무엇을 축적시키다, 쌓다라는 뜻이에요. accumulate가 좀 비슷한 몸이 축적시키도록 에너지를 예를 들자면 지방 같은 걸 축적시키도록 했습니다. 언제든 써먹을 수 있게. 자, 이 묻는 거 앞에 and가 들어가면 병렬 구조죠. 지금 얘랑 짝꿍을 맞춰봤네. 투부정사의 병렬은 to가 앞에 있기 때문에 뒤에 생략 가능하다. 짝꿍 맞춰봐서 해석이 자연스러우면 맞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몸이 방어하도록 부추겨줬는데, 정리해줬는데 에너지의 손실에 대비해서 몸이 방어하도록 해줬어요. 맞고 3번. 자, 오늘날의 환경은 그러나가 나와서 이제 진짜 주장하고자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나 오늘날의 환경은 어떠한 환경인데 이 환경에선 음식이 폭넓게 이용 가능하죠. 좀만 걸어가면 마트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음식이 비싸지 않고 최저가로 살 수 있죠. 종종 에너지의 density가 뭐죠? 이게 밀도지.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튀김 같은 거 먹으면 칼로리가 확 올라가잖아. 좀만 먹어도 에너지가 좋고 충족된다. 반면에 최소한의 신체적 활동이 요구됩니다. 일상생활을 위해서는 말이죠. 옛날에 완전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 그죠? 음식은 쉽게 먹을 수 있는데 움직일 필요가 없더라.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 그 활동량을 충족시킬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지금 이제 현대인의 질병이 활동량 부족 때문에 이것저것 나오게 되는 거예요. 원래 인류가 살던 방식이 몇백만 년 동안 살던 방식이 전혀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최근에 질병들이 많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지문의 주제는 당연히 흐름이 자연스럽죠. 뭐다? 의식적으로 운동을 해야 된다, 우리가. 자, 연구원들은 제안을 해왔는데, 데리아를 바로 현대의 환경은 전환시켜왔다고, 목적어를 바로 from A에서 to B로 이렇게 돼요. 몸무게 통제를 어디에서? 인스팅트가 뭐죠? 이게 본능적인, 다시 말해서 무의식적인 과정이라는 건 이거 언제 그래서 옛날에 사냥하면서 막 돌아다닐 때, 그치? 아주 옛날에. 그치? 옛날에 막 지가 알아서 움직였잖아. 쫓기기도 하고 사슴 잡으러 막 뛰어야 되는 거죠. 그 얘기 하는 거야. 자, 무의식적인 과정에서 몸무게 통제를 어디로? 얘는 앞에 있는 과정이라는 명사를 받으면 돼요. 상당한 인지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과정으로
몸무게 통제를 전환시키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무의식적으로 알아서 움직였는데 이제는 뭐다? 의식적으로 헬스장 등록해서 가서 운동하고 불감증 뛰어다니고 이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단수를 받기 때문에 프로세스 단수가 되면 원이 되고 이게 원스가 되면 이제 틀린 어법이 되는 거예요. 앞에 받는 단수가 명사가 단수일 때는 원, 복수일 땐 원수로 가는 것이다. 자, 그 다음 현재의 상황에서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또 나왔지. devote A to B의 뜻은 뭐라고? A를 B에 바치다라는 뜻이라고. 그래서 devote 동의어 뭐가 있다고? dedicate 하고 commit이 있다고 그랬고 중요한 건 이 to가 뭐라고? 뭐뭐에란 해석이 존재하는 전치사라서 뒤에 동사가 반드시 뭐가 된다? 동명사가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배웠고 자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바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상당한 의식적인 노력을 몸무게를 관리하는데 바치지 않는 운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고 복수기 때문에 아가 되죠. 아마도 gain은 뜻이 뭐죠? gain 무엇을 얻다라는 뜻으로 아까 나왔고 몸무게를 얻어 살찌다라는 표현이에요. 이때 gain명을 쓸 수 있는 게 put 하고 on을 쓰시면 돼요. put on weight 살이 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의미해요. 영양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질문의 주제는 뭐예요? 질문의 주제? 뭐지? 식량의 확보가 용이해지면서 두 가지가 나와야 돼. 운동이라는 것이 무의식적인 운동에서 의식적인 노력으로 전환되게 되었다가 질문의 주제가 돼요. 자,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고 마칩시다. 빠르게 해볼게요. 자, 신유형은 밑줄근 표현에 시사하는 만 항상 이게 뭐라고? 질문의 주제라고요. 주제. 뭘 묻든지 간에 이 밑줄근 거에 집착하지 말고 주제를 찾으시면 돼요. 주제. 22번, 23번과 동일한 문제입니다. 자, 보자. 미디거 중세, 그죠? 중세 역사의 교수로서 이 대학교에 여기서부터 이때까지 자, 요 파리의 이 지역으로 이동하기 전에 요때에 이 사람은 뭔가 격려했는데 학연했는데 그의 그 학생들이 고려하도록 했어요. Consider A as B예요. 풍경을 역사적인 document 문서로 고려하도록 여기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글로 쓰여진 글이니까 뭐 교과서나 책 같은 거 만약에 글로 쓰여진 책들이 문서들이 제공했다면 어떤 의견을 관점을 의식적인 역사적 과정에 대한 관점을 제공했다면 이런 얘기는 책이 뭔가 개념적인 거를 제공했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책이라는 게 개념적인 걸 제공을 했다면 topography는 우리가 한번 외운 적이 있어요. 지형 혹은 지형학이라는 뜻이고 그 교수가 제안하기로 지형학이라는 건 제공을 했는데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 현상들에 대한 통찰력을 그 뒤에 보세요. what가 있고 was가 있는데 이거 주의하시라고 그랬죠. phenomena라는 게 뜻이 뭐라고? 현상들이라는 복수명사라고. 뭐가 되면 단수가 돼요? phenomenon이 되면 단수가 되는 것이고 그죠? s가 붙은 형태가 아니라 na가 돼서 a가 돼서 복수가 됐다. 따라서 동사는 복수의 비동사 what가 돼야 된다. 단수 복수 기억하시고 어떤 현상들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 주는데 이 현상이란 무의식적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통찰력을 말하는 현상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자면 사회적이고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구조에 대한 통찰력을 지형은 제공을 해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역사 교과서를 봐. 교과서를 보면 경주의 이 지역에 뭐가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그지? 근데 가서 보면 또 다르다. 가서 보면 가서 이제 그 경주에 불보사 석굴암 보면 이게 이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많이 너도나도 이용해서 어떻게 활용을 했구나. 이렇기 때문에 이 경주 사람들이 이걸 뭔가 역사적으로 보관했구나 라는 통찰력을 주는 거기 때문에 교과서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책보다 중요한 건 바로 현지 지형이다 이런 얘기예요. 역사 교육하는데 뭐를 강조한 거야? 지형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한 글이에요. 자, 좀 더 읽어보자. 자, 이 교수는 묘사했는데 설명했는데 바로 시골 역사를 뭐로? vibrant은 뭐죠? vibration이 뭐지? vibration 진동이죠. vibration 뭐예요? 이게 vibrate 진동하다. 진동이라는 얘기는 가만히 있지 않는 얘기죠. 그 vibrant는 생기 넘치는 이라는 뜻이죠. 생기 여러분이 알만한 단어는 에너지의 형용사인
energetic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시면 energetic, 형용사요. energetic, 생동감 넘치는, 활기 있는, 자꾸 active의 이름입니다. 자, 이 교수는 묘사했는데 시골의 역사를 생동감 있는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묘사했어요. 토양과 함께는 상호작용으로. 지형이라는 건 뭔가 역사에 대한 깨달음을 준다. 자, 그 형태를 연구하는 것은 뭐의 농업 들판이니까 농경지다. 농경지의 형태를 연구하는 것은, 자, 이 농경지는 보여지는 것으로서의 농경지인데 저 비행기로부터라는 얘기니까 뭐나 저 멀리 위에서 쳐다보는 농경지를 이런 얘기예요. 저 위에서 쳐다보는 농경지를 위에서 연구하는 것은 그가 주장하기로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했다고 해요. 그 통찰력이란 여기 보자. 여기 아니라 사회를 꾸리는 게 맞네. 그 농경지를 더 먼저 만들었었던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이서 볼 때, 책으로 볼 때 모르는데 비행기 저 위로 가. 그 지역에 지형이 보이죠. 그거 보고 나면 야, 옆에 강이 있네. 옆에 산이 있네. 배산임수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 농경지를 과거 사람들이 만들었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다. 이런 얘기라고.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통찰력을, 역사적인 통찰력을 제공해 줄 수가 있다. 자, 이 교수는 증명했는데 이러한 관계, 아까 주제 나왔잖아. 이러한 관계라는 건 증명 주제라고. 이 교수가 강조하는 건 뭐예요? 시골의 지형이 바로 뭐다? 역사적인 기록이다. 역사적인 통찰력을 제공한다. 두 개는 관련이 있다라는 게 질문의 주제가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 바로 답을 찾아보면 시골의 역사와 농경지의 형태는 연관되어 있다가 질문의 주제가 되고 두 개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죠? 어떠한 식으로 연관되어 있다? 바로 시골의 농경지가 역사에 대한 통찰력을 선사해 준다. 자, 나머지는 빠르게 읽어볼게요. 자, 이런 관계를 증명했어요. 그가 학생들을 현장학습으로 데려가면서, 이것은 시골 지역으로의 현장학습이고요. 이 지역 근처에 있는, 목적은 보기 위해서요. 길게 늘어진 이 지역의 농경지를 보기 위해서. 자, 그리고 이러한 농경지들은 하고 보세요. 이게 얼핏 보면 외열이 맞을 것 같아. 관계부사 외열은 뒷문장이 어떠해야 된다고? 완전한 문장이 와야 돼요. 얼핏 보면 주어, 동사 뭐 이렇게 다 있는 거, 목적어 뭐 다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다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consider라는 게 뭐라고? consider, 아까 나왔지? consider A, B 됐을 때 A를 B라고 여기다 간주하다잖아. 그죠? 이 B가 지금 to B로 목적 보호로 주어진 것이고 consider의 목적어 A가 없는 구조예요. A가 지금 앞에 여기 A가 없는 거, A가 앞에 위치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이라서 위치가 돼야 된다. consider나 call 같은 동사가 나올 때 주의하셔야 돼요. A를 B라고 동사하다는 표현. 자, 그리고 이 교수는 여겼는데 이 땅들을, 농경지들을 뭐라고? 바로 특징이라고 여겼습니다. 모든 북부유럽의 특징이라고 여겼습니다. 북부유럽이 다 이렇단다. 자, 이 교수에 따르면 역사의 학생이 아니에요. 역사학도가 돼요. 이런 식으로 쓰면 역사를 공부하는 학생. 역사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마지막 요지가 다 나오죠.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역사적인 과정들을 바라봄으로써 역사상의 과정들을, 이 과정이란 여전히 상당히 살아있는 역사의 과정이 말하는 건 이게 뭐다? 농경지를 말하죠. 시골의 농경지를 바라봄으로써 역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다. 자, 30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풀이합시다. 수고하셨어요.